연금 제도에 대해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여러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군요. 어떤 분들은 어르신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다는 점에 공감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국가의 재정 문제나 미래 세대의 부담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는 사실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70 전후 어르신들은 연금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계실까요? 그리고 그분들이 걸어오신 길을 통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은 연금 수령 현황과 생활비, 그리고 젊은 세대가 미리 알아두면 좋을 만한 조언까지 길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평생 일만 하시다가 이제야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생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한 달에 50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받아도 생활 자체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하시고, 또 어떤 분은 그래도 100만 원 이상 받아야 노후가 좀 넉넉하게 느껴진다 하십니다. 이처럼 연금액이 모두 다르니 노후 생활 패턴도 천차만별로 달라진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이 중에는 공무원 연금을 받는 분들도 계셔서 생활비 측면에서 훨씬 여유롭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연금이라는 게 예전에 태어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리 익숙한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았고, 초기에는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연금을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했어도 금액이 적게 책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그래도 국민연금이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하시더군요. 이전 세대에 비하면 요즘 들어 국민연금이 참 중요해졌다는 걸 실제로 어르신들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기초연금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초연금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30만 원 정도라도 받아서 한 달 생활비에 보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기초연금을 주는 것 자체가 미래 세대에게 큰 빚을 떠넘기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더군요. 실제로 어떤 어르신도 자신이 받는 연금이 어쩌면 후대 젊은이들 세금일 텐데 미안한 마음도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누군가는 나라의 복지제도가 좋아서 다행이라고 말하지만, 누군가는 퍼주의식 복지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한편 자녀들에게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나이가 들면 스스로 모든 생활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최대한 많이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또 다른 분은 월급이 적어도 조금씩 절약해서 저축해 두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어떤 분들은 67이 되신 후에 이제서야 아껴 살아야겠다는 걸 느끼셨다고도 하셨습니다. 사실 젊은 시절에는 집안 사정이 급해 자녀 교육비나 집장만 자금으로 모든 돈을 써버려서 정작 본인 노후 준비가 부족해진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연금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주거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노후 생활비가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빚 없이 집 한 채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여유가 생기고 매달 드는 비용도 훨씬 줄어든다고 하시죠. 게다가 생활 자체도 안정감을 느끼기 쉽다고 말입니다. 반면 집 없이 월세나 전세살이를 하면 매달 혹은 일정 기간마다 목돈이 나가야 하니 연금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울 때도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렇다면 한 달 생활비는 대략 얼마나 드는 걸까요? 어떤 분은 혼자 사시면서 70만 원 전후로 쓴다고 하시고, 어떤 부부는 200만 원은 있어야 어느 정도 여유를 즐긴다고 하십니다. 물론 개인차가 크겠지만 식비나 의료비, 자잘한 관리비 등을 아끼면 100만 원 이하로도 충분하다는 분도 계시더군요. 결국 사람마다 생활 패턴과 지출 규모가 다르기에 딱 얼마가 있어야 좋다라고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강 문제도 빠질 수 없겠죠. 어떤 분은 적금을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나중에 건강이 무너져 버리면 병원비로 다 나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미리 건강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80이 넘어서도 예사롭게 걷고 말도 또렷하게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늘 걷거나 가벼운 운동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 시청자분들의 댓글을 보면 가족이나 자녀 이야기가 빠질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녀를 위해 희생하느라 본인 노후 준비를 못했지만 그래도 자녀 키운 게 제일 큰 일이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젊은 세대가 결혼도 잘 안 하고 아이도 안 낳으니 나중에 인구가 줄어들면 연금도 못 받을 거라고 걱정하십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국가적 정책과 맞물려 있는 거라 개인이 단숨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죠. 연금 제도에 대한 해외 사례도 언급이 되곤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오래 살다 돌아와서 한국의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 사례를 지적하는 분도 있더군요. 그래도 우리나라 복지 제도가
과거에 비하면 훨씬 좋아졌다는 분도 있고, 이러다 진짜 국가빚이 감당 안 될 거라며 걱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연금 제도 개혁이나 지급 시기가 어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60대나 70대에 접어드신 분들은 어떤 조언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무조건 적게라도 꾸준히 저축하라는 말씀이 제일 많습니다.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젊을 때부터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어느 순간 목돈이 된다고 하시죠. 그리고 빚은 최대한 빨리 청산하라는 조언을 합니다. 집을 장만하더라도 가능한 한 대출을 빨리 갚아야 나중에 연금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조언은 자식한테 재산을 너무 일찍 물려주지 말라는 말씀도 자주 하십니다. 본인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자금은 꼭 쥐고 있어야 나중에 어렵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자녀에게 일찍 증여를 했다가 똑똑한 자녀라면 오히려 부모님께서 노후 자금을 안전히 챙기도록 말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편 노후 준비를 할 때 돈뿐 아니라 심리적 준비도 중요하다고들 하십니다. 지금까지 회사에서 열심히 일만 하다가 갑자기 퇴직하고 집에 있으면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그래서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 가벼운 파트타임 일이라도 할 수 있다면 삶에 활력이 생긴다는 의견입니다.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으면서도 가끔 시간을 내어 일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하십니다. 또한 주위에 보면 일부러 수급자 상태를 유지하려고 재산을 자녀 명의로 돌리기도 하고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한다거나 편법을 쓰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면 정말 공평해야 할 복지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죠. 동시에 저축할 돈 없이 젊은 시절을 그냥 보내버려서 노년의 기초생활수급비에만 의존하는 분들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점에 대해선 다양한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본인 노후를 안정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안 낳고 둘이서 벌어둘 돈만 모았다가 나중에 전원주택에서 살겠다는 목표를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전원주택으로 갔다가 생각보다 불편해서 되돌아온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관리나 안전 면에서 낫다는 분들도 많고 층간소음 때문에 고민이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 주거 환경도 개인의 성향과 경제력, 그리고 지역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시청자분들께서는 매달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의견도 내주셨습니다. 게다가 수령 나이를 늘린다면 도대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느냐며 불만을 표하시는 분도 있지요. 그러나 어떤 어르신은 본인이 살던 시절에는 국민연금이 제대로 없어 더 힘들었다고 하시며 지금 젊은 분들은 그래도 더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결국 장단점이 있으니 젊은 세대 역시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게 좋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이렇듯 사람마다 상황이 너무 다르다 보니 정말 정답이라고 할 만한 하나의 노후 설계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어르신들의 공통된 조언은 건강과 돈 둘 다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돈이 있어도 무용지물이 되고 돈이 없으면 건강이 있어도 삶이 빠듯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가짐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젊었을 때부터 미래 세대에게 빚이 되지 않도록 조금씩 준비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그런 맥락에서 어떤 분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퇴직 후에도 일을 계속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강조하십니다. 실제로 일은 넘어서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거나 동네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재능 기부 형식으로 사회와 연결되어 지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결과 외롭지 않게 나날을 보내면서 약간의 용돈도 벌 수 있으니 좋다고 하시죠. 사회적인 교류가 계속 이어지면 건강에도 좋고 심리적으로 우울감도 줄어든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생각보다 젊은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영상을 보며 배우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은 20대, 30대, 사회초년생이라 이런 인터뷰 보면서 노후 대비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사실 이런 노력 자체가 바로 노후를 위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한다면 분명히 60, 70에 접어들었을 때 훨씬 안정감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테니까요. 물론 지금 당장의 물가 상승이나 경기 불황을 보면 적은 월급으로 매달 빠듯하다는 젊은 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도대체 어떻게 저축을 더 하느냐고 하소연하시죠. 하지만 또 다른 시청자는 가끔 시켜먹는 음식이나 술값을 조금만 줄여도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더 아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소소한 절약이 모이면 큰 돈이 된다며 결국 꾸준함이 답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부동산 가치가 높을 때 집을 미리 장만해 놓았고 퇴직금이나 자녀들이 준 용돈을 모아서 안정된 노후를 보내신다고 합니다. 반면 집이 없어서 여전히 월세로 사시는 분은 연금이 있어도 매달 나가는 비용이 너무 많아 여전히 일을 해야만 한다고 하더군요. 그분 말씀으론 집 한 채라는 게 단순한 재산 이상의 의미라 마음의 안식까지 주는 것 같다고 합니다.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반 국민연금 수령액과 비교했을 때 훨씬 많이 받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어떤 시청자는 공무원 연금 수령자는 매달 200만 원 이상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일반인 입장에선 부럽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반면 공무원 생활을 하며 젊은 시절에 많이 공개당하고 근무 환경도 쉽지 않았다는 반박도 존재합니다. 결국 어느 제도든 그만한 대가가 존재하는 거죠. 한편 인터뷰를 하다 보면 어르신들 중 어떤 분들은 정말 지적 수준이 높고 시대 흐름을 예리하게 파악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금융 지식이나 투자, 절약에 대해서도 깊이 알고 계셔서 요즘 세대에게 오히려 조언을 건네시죠. 그래서 어떤 시청자분이 연세가 많은 분들도 충분히 금융 감각을 갖출 수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며 존경스럽다는 의견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어르신들도 분명히 있죠. 재무 계획이나 저축 습관이 전혀 없어서 나이가 들고 나서야 생계가 막막해진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부의 기초연금이나 자녀의 도움으로 근근히 버티시는데 이걸 보며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시청자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젊었을 때 열심히 국민연금을 부은 사람이나 개인연금을 마련한 사람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다며 속상해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연금이나 노후 준비 이야기는 쉽게 결론 낼 수 없는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많이 내고 적게 받고 누군가는 적게 내거나 거의 내지 않았는데도 최소한의 제도를 통해 비슷하게 받는 듯한 느낌이 들고 또 누군가는 공무원 연금 같은 제도로 넉넉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이 모든 이야기가 섞여 있어서인지 시청자분들의 댓글도 격렬하게 갈리곤 하더군요.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개인이 어떻게 준비하느냐겠죠. 남 탓을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해답일 겁니다. 어떤 분은 자녀가 없거나 있어도 결혼을 안 한다고 하니 스스로 살 길을 더욱 튼튼히 마련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또 다른 분은 그래도 가족들이 힘을 합쳐 서로 돕는 게 가장 이상적인 노후라 하시고요. 어떤 시청자는 70이 넘어서도 조금씩 일하시는 분들을 보며 참 존경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안 되게 하면서 병원비 정도는 자기가 벌어 쓰겠다는 그 마음 자체가 멋지다고 말이죠. 동시에 부럽다는 마음도 들어서 나도 저렇게 건강을 유지해 볼까 하는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몇몇 어르신들은 전혀 관리하지 않았는데도 장수하시는 경우가 있어 그걸 놀라워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반면 직접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은 의료비 부담이 생각보다 크다고 하십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많아지면 병원비가 늘어나는데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윳돈을 모으거나 자녀들이 월별로 조금씩 지원해야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가족 간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 없이 노후를 함께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요즘은 기술 발전으로 다양한 재취업 기회나 재택근무 같은 형태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원하시면 컴퓨터나 스마트폰 기초 교육만 조금 받아도 간단한 일거리를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 능력이 조금만 뒷받침되면 취미 생활도 훨씬 다양해질 수 있지요. 이 점에서 어떤 어르신들은 손자 손녀에게 기기를 배운 후에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다고 하십니다. 연금 외의 노후 준비로 개인연금이나 적립보험,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도가 크니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잘 찾아야 한다고들 조언하시더군요. 제일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투자 습관, 그리고 주변 사람들 말에 휩쓸리지 않는 본인만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일부 사기 피해를 본 어르신들의 사례를 보면 결국 제대로 된 정보 없이 욕심만 앞섰기 때문이라는 점이 크게 공감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연금과 노후 생활의 핵심은 건강, 경제력, 마음가짐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의존하거나 정부의 도움만 바라는 삶이 되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하고 그 기반을 지키기 위해선 건강이 필수니까요. 또 마음까지 텅 비어버리면 아무리 돈이 있고 건강해도 외롭거나
무력감이 들게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시선도 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가 흔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연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느니, 수령 나이를 늦춰야 한다느니, 아니면 기초연금을 더 확대해야 한다느니 각종 의견이 오고 갑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민감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런데도 이미 연세 드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에 불안함을 느끼곤 하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성향이나 경제력을 가질 수는 없으니 앞으로도 의견 차이는 커질 겁니다. 어떤 분은 본인이 충분히 누릴 만큼 누렸으니 젊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나도 세금 내고 살았는데 당연히 받는 게 마땅하다고 하십니다. 이 둘 중 어떤 쪽이 맞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어르신들, 실제 사례와 시청자분들 댓글에서 나온 이야기를 쭉 묶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후 준비는 정말 하루 이틀 사이에 확 달라지지 않습니다. 길게 보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저축하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일하면서 채워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100세 시대라고 할 만큼 수명이 늘어난 지금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정리해보면, 첫째로 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것. 둘째로 기초연금 등 제도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스스로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 셋째로 집과 같은 주거 안정이 주는 심리적 여유가 크다는 것. 넷째로 건강관리와 작은 일거리로 삶의 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앞으로 미래 세대에게 미안함 없이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는 개인 차원에서의 절약과 준비가 필수라고들 하십니다. 오늘 길게 말씀드린 이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비슷한 주제로 우리 어르신들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금과 노후 준비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조언이었는데요. 이미 준비를 잘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직 한창 고민 중이신 분도 계시겠죠. 어떤 상황이시든 오늘 이야기 중에서 단 하나라도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걸 시작점으로 삼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변에 계신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과 이야기 나누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실제로 대화를 해보면 생각보다 모르고 있던 부분도 알게 되고 서로의 상황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늘 그래왔듯이 우리 모두 자신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가장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함께 응원하면서 힘내봅시다. 마지막까지 길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건강 유의하시고 또 하루하루가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